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M 풍수야 놀자의 박상현입니다. 자,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텔레비전을 보다가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는 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를 전염시키기보다는 행복하고 좀 긍정적인 기운을 전반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풍수야 놀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성공과 실패의 진짜 원인 두 번째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과연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속에 성공과 실패의 진짜 원인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일반적인 성공하는 비법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성공의 비법과 네. 그 비법이 진짜 그게 맞는가.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보고 뒤집어보기도 했었죠. 네네. 예. 그게 정말 맞았습니다. 정말,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진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예. 성공과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요인이 뭔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데 네. 손가락만 본다라고 하듯이 네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진짜 이유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과 진짜 원인, 사실. 자, 우리는 자,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해가 뜨고 지는 원칙, 이걸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뜨고 지는 진짜 이유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네. 라는 그 원인을 안다라면은 아마 상당히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고 성공을 한 발 일찍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오늘이 보면 석가 리듬에 대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당시에 나아갈 때, 물러갈 때, 혹은 바로 성공의 진짜 이유, 겉으로는 드러난 이유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네.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들어가겠던 일반적인 성공의 비법 한번 쭉 얘기한 게 있는데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화면 한번. 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일반적인 성공의 법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쭉 그냥 훑어볼게요. 창의적 인간이 되라. 고정관념을 뒤집어야 한다. 좋은 습관을 가져라. 창조적 상상력. 구체적인 꿈을 꾸어라. 가슴속에 잠자는 용을 깨워라. 뭐 간절히 원해라. 네. 집중하고 몰입해라.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정말 진정한 비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 때나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다 보면 지칩니다. 이게. 쉬울 때도 있듯이 해서 바로 때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나 확신을 갖거나 뭐 새벽형 인간이더라 이런 모든 것들. 자, 정말 근데 이것이 성공 비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즉 성공한 사람들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켜간다면은 그냥 이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고 지켜간다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렌디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세렌디피트. 예. 뭡니까? 우연으로 인한 획기적인 성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네. 어떤 우연한 것들로 인해서 큰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성공을 가져온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우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치고 우연이 없이 행운이 따르지 않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누구나 자기의 우리가 요즘 그 페이스북 네네. 창시자인 그 누굽니까 마크 주커버그 네. 맞나? 주커버그 이름이 약간 좀 이런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는 세렌디피트라는 행운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뭐 구글 창시한 이름도 모르겠네. 셀을 뭡니까? 어쨌든 그 사람 얘기도 이 구글에는 그런 우연에 의해서 네네. 우연한 행운이 따랐다 하듯이
큰 굴지의 기업을 이렇게 이룬 사람들의 얘기 듣다 보면은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어떤 노력과 일, 신화 속에는 반드시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근데 그 행운이 꾸준히 그 길만 노력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전혀 신경 안 써도 우연히 다른 일, 업무나 기존 하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에 성공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들을 가지고 요즘은 그러다가 세렌디피티라고 해서 이것까지 연구까지 합니다. 아예 우연으로 인해서 성공으로 올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우연을 성공으로 좀 더 밀접하게 접목시킬까 해서 막 연구도 합니다. 이제는 네네.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데요. 한번 이 세렌디피티 사례라든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성공의 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중대한 발명이나 발견 등 인류의 위대한 업적들은 주로 우연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걸 발견하려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네네. 실험하다가 잠깐 딴 거 하는 사이에 그렇죠? 네. 우연히 이렇게 약간 부작용이 있는 내지는 잘못된 곰팡이 실험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렇죠. 큰 치료제가 됐다든가 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냥 다 이러다 보니까 영화도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한번 영화의 내용 봅시다. 네네. 세렌디피티라는 영화 내용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재밌을 텐데요. 아주, 정말 잘 어울리는 선남, 선녀가 나옵니다. 그 조나단과 사라라는 여인이 그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외국의 서양에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흥분되고 그럼요. 좋은,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날 각자 자신의 애인의 선물을 네.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갑니다. 그리고 딱 그러다가 장갑 코너에서 마지막 남은 장갑을 둘이 동시에 잡습니다. 오. 자기 애인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서 서로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반했다 할까? 네. 사실 첫눈에 느낌이 왔는데 서로 애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붕 뜨다 보니까 서로 잠시 짜릿하게, 짜릿하다 해서 너무 지나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짜릿한 로맨스를 하면서 황홀한 시간을 갔습니다. 저녁에 오. 데이트를 멋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서 이제 이 남자 조나단이 이제 이건 운명의 여인 같으니까 우리 계속 만나기 위해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어떡할까요? 이 여자는 사라는 운명을 너무 믿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내가 지금 이름과 전화번호를 그냥 가르쳐주고 만나면은 이거 운명이 아닐 수 있다. 네. 우리가 운명이라면 언젠간 만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당신 전화번호를 지폐에다가 $5 지폐에다 써줘라. 네. 그리고 그 지폐를 가지고 자기는 전화번호에 솜사탕을 사 먹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지폐가 나한테 다시 오면은 내가 연락하겠다. 그냥 아무 기약 없이 솜사탕 먹어요. 그리고 그 내 전화번호, 사라 네. 전화번호는 자기가 가진 책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헌책방에 팔아요. 그리고서 이게 당신이 구해라.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또 우연을 믿으면서 쫙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당신 저것 타, 난 이것 탈게. 그리고 중간에 아무거나 눌러서 서로 만나면은 우리의 인연이 이제 맺어지는. 그런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게 우연히 쉽게 만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대략적인 흐름 말고 네. 그냥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각자 삶을 살다가 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결혼을 서로 갑자기 앞두고 네. 옛날에 그 로맨스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 장소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숙명적인 만남, 우연히 겹쳐서 숙명적인 사랑, 운명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할까 안 할까 이런 의문도 제시도 합니다. 네. 운명과 숙명이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죠. 네, 네. 더 페이트 운명을 얘기하는데 운명과 숙명, 그러니까 운명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럴싸한 이미지를 보였는데 숙명 같은 게 뭔가 비운했던 그런 네,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국어사전에 숙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운명이란 말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운명. 사실 시청자 여러분, 운명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첫 시간이나 둘째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운명은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합니다. 네. 즉, 운명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운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선택과 주어진 것의 흐름, 바로 우리가 이런 운명을 정확히 한다면 어디까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거고 어디까지가 정확히 이렇게 좀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운명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석가리즘은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바로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운명적인 요소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 바로 이 시간이죠. 네. 자, 봅시다. 혹시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 세렌디피티의 얘기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그런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그들이 했던 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어떤 우연성들이 있더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 우연성들이 성공의 진짜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노력 외에 또 다른 것들. 근데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세렌디피티가 사실은 그 석가리즘을 정확히 알고 본다라면은 우연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죠? 예. 잘 보면은 나에게 행운이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혹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네. 또 성공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떠오르는 것과 성공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 규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알면은 즉 석가리즘의 봄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를 만나게 되면 그런 우연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석가리즘의 겨울을 만나면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네. 까먹게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누구나 많이 떠오릅니다. 네. 근데 그 아이디어가 항상 맞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적중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얼마나 시대의 길이 나죠. 네. 정말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스티브 잡스가 계획적이었습니까? 아니다. 상당히 즉흥적이었습니다. 네. 감정에 충실했고 때에 따라서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여라. 이것이 스티브 잡스의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실해라,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화면 보시면요. 네. 이 스티브 잡스 얘기인데 여기는 직관이 이끄는 대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리를 보면은 스티브 잡스 사진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 사진 보면은 항상 직관이 이끄는 대로 했다. 갈망해라.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여라.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갈망하고 무모하게 밀어붙인다고 누구나 성공할까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성공을 위해 용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은기야. 근데 아무 때나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직관을 따라하다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사실은 더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시대 인류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게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이 성공을 이루는 정도나 지름길은 아닙니다. 네. 그가 이제 또한 그의 삶의 방식이 가장 완전한 삶의 방식, 성공의 비법도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것이지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하.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성공 신화를 얘기할 때 성공한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정작 그들을 놓고 얘기할 때 정작 그들이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한 것을 얘기하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과정을 보다 보면은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의지가 발굴되기도 하고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저력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들 자체가 우연하게 그런 시기에 온 것, 바로 이게 자신의 때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아무 때나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성공한 사람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상당히 큰 사람들의 그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떨 때 보면 가장 위험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과 그런 아이디어 또한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된 것은 자신의 때가 된 건데 그 네. 때라는 관점을 모르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하는데 그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나에게 그렇게 밀어붙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편은 조심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박사님, 이게 예, 저희가 계속해서 석가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게 우연히 나타나는 시기도 예. 겨울보다는 확실히 여름, 가을이 많겠죠. 빙고. 자, 똑같은 우연이 옵니다. 네. 가을이나 늦가을, 겨울에는 우연은 안 좋은 쪽으로 옵니다. 우연이라도 평소에 이렇게 맛있게 자라가고 이렇게 괜찮은데 네네. 자라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내가 잠깐 졸거나 정말 잠깐 졸 때 상사가 온다든가 우연히. 자, 근데 어떨 때는 열심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럴 때 하다가 정말 저한테 오너의 그 회장을 만난다든가. 네. 어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도 배가 화장실에 급해갖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급하다고 뛰어나가는데 회장이 엘리베이터 탔다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자기 배가 고파니까 급한 일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가? 이 볼 일이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한 볼 일, 그렇게 급한 볼 일인가? 예. 자기 볼 일은 화장실이야.
회장님하고 보통은 이렇게 정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나가. 그럼 네, 회장은 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젊은 신입사원이 얼마나. 그래서 그 부서를 알아서 그 부서에 뭐 경력까지 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운이 좋을 때는 자기는 화장실 갈 일을 급한 볼 일을 갔지만 그 칭찬을 받는 거고, 운이 나쁠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을 다 안 들여서 뺏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연, 즉 좋게 행운이 따르는 우연, 이 세렌디피티는 바로 우연 중에서도 행운이 따르는 우연을 얘기하는데 이 행운이 따르는 우연이 오는 시기는 주로 석가리듬의 여름, 가을에 온다는 걸 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게 아인슈타인은 얼마 이 시대에 정말로 천재죠. 네. 예, 그럼요. 상대성 이론 말 것도 없이. 근데 이분이 또 뭐라 했냐? 나는 결코 이성적인 사고 과정 중에 커다란 발견을 이룬 적이 없다. 즉 작은 것들 같은 경우는 자기 흐름에서 연계도 나오지만 네. 커다란 깨달음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연히 다른 생각할 때 떠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인류의 많은 것들을 이룬 분들, 뭐 저 역시 학문에 많은 분을 이뤘습니다. 네, 네. 다른 생각하다가 운동하다가 산에 가다가 다른 거 하다가 우연히 이때 떠오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우연한 과정 중에 떠오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큰 역사들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혹시 이나모리 가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메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세라라는 그룹의 명예회장인데 경영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일화를 쫙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성공을 이뤘을까? 왜냐면은 자기 자신도 물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보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우연성들이 가미돼서 성공했지 네, 네. 정말로 그냥 자기 노력만 하지 않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쫙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것이 뭐냐?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큰 아이디어, 위대한 계기는 뭐 열심히 노력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온다. 아, 우연한 기회에 온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우연이라 해서 전부 어떤 사람은 우연만 생각합니다. 우연만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이 우연은 어떤 거냐? 최소한 자기가 그쪽 방에 준비가 된 사람.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도 준비가 된 사람. 푸른 곰팡이 같은 게 떠올랐어도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떠올리든 아니면 뭐가 없어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즉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이 우연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사람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준비했던 사람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잠시 그걸 접어놓고 다른 것들을 할 때 그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맨날 놀기만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네. 놀면서 떠올라, 엊그제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연구가 나왔다고 얘기해서 네네. 그러면 마라톤 하는 사람은 항상 아이디어만 떠오르는 이게 아니라 했듯이 마라톤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맨날 뛰다가 잠시 앉아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은 열심히 뛰면서 어떻게 달릴까 고민하고 맨날 뛰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마라톤에 관계없이 어느 날 그냥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놀다가 우연한 순간에 자기가 달릴 때 어떻게 달리면 좀 더 효과적인 걸 깨닫게 되는 네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놓고 있을 때 그분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소한 여러 가지 방법과 가능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른 일을 할 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창의성이라고 이걸 네네. 창의성의 표현을 해서 많은 기업이 그런 장난의 시간, 노는 시간, 창의적인 시간들을 만들면서 그 틀을 깨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틀을 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기본 고정되어 있는 틀은 지켜줘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틀은 지켜주고 잠깐의 그 어떤 브레이크 타임처럼 잠깐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지 전부 다 모든 질서를 뒤엎는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예 틀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 물론 그런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그런 경영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보통 보편타당한 흐름이 갖춰주고 자초지야만 일사불란 흐름이 움직이고 네. 그 안에서 잠깐 그러한 시간들이 부여될 때 진정한 어떤 아이디어나 우연성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한다면요. 진정한 성공, 다시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면은 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우연이란 이름으로 찾아오는 기회. 네. 예,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래 아이디어는 게임할 떠오르는 거 게임만 잔뜩 해 놀기만 해 이게 아니고 네. 열심히 노력하다가 잠시 쉬는 때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회가 올 때 그 분야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사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네네. 준비되어 있는 자. 준비되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고 그 분야의 최고의 능력자가 돼 있을 때만이 그 역할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진짜 중요한 것. 그런데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때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진정한 성공은 성실과 노력, 바로 자신만의 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린 자신만의 때를 찾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10년 주기 석화 리듬이라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이 10년 주기 석화 리듬, 이 리듬을 정확히 한다. 물론 인생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년 주기, 60갑자 흐름. 이거 중요합니다. 네네. 60년 주기와 10년 주기가 가장 큰 흐름을 갖고 또 120년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2년 주기도 있고 5년 주기도 있고 600년 주기, 360년 주기 뭐 여러 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10년 주기 석화 리듬이죠. 네. 이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흐름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럼 자 우연의 법칙, 바로 우연의 때를 찾는 방법. 바로 이게 석화 리듬인데요. 이 10년 주기 석화 리듬만 정확히 한다면은 자 한번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자 석화 리듬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할 때 언제 열정을 다해야 할지 먼저 말씀드렸죠. 항상 아무 때나 열정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뛰고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바로 때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저녁 무렵 모든 사람이 퇴근할 때입니다.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물러날 때 그럴 때 뭐 잘못 움직이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듯이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확장할 때 혹은 투자할 때 이제 내가 계속 밀어붙여야 되냐 아니면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느냐 네. 혹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자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애가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과연 재수를 시켜야 될 것이냐 말 거예요. 만약에 애가 지금 석화 리듬이 겨울로 접어든다라면은 아무리 재수시켜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일단은 어디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석화 리듬에 이제 겨울을 벗어나고 봄이나 여름으로 간다면 과감하게 재수를 시켜야 되는 네. 겁니다.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혹은 자 부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도 네. 뭡니까? 석화 리듬의 겨울을 접어들 때 이것도 이제 부부가 동시에 겨울을 접어질 때는 상당히 심합니다. 바로 이런 거 이렇게 될 때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를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 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가 잘 방황을 하고 공부를 못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특성과 흐름을 파악해서 이 시기가 이렇더라면은 잠시 다른 것들이라든가 운동 같은 걸 시키면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혹은 또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지금 제가 새로운 사업부를 맡기는데 운이 석화 리듬에 막 늦가을이면 지금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네. 이제는 꺾입니다. 그들에게 맡겼다가는 바로 그냥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네. 그 흐름에 따라서 잠시 직원들이 약간 좀 운이 약한 사람들은 좀 편한 보직에 놓으면서 잠시 쉬어가게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새로 기운이 좀 치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맡긴다든가 하면서 바로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면서 성공으로 한 발 더 일찍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바로 세렌디피티. 우연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이끄는 우연은 준비한 자에게 오는 것이면서 또한 때를 알고 준비한 자에게 좀 더 정확하게 우연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말이 있는데요. 우연의 기회 혹은 행운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이야기 들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연 역시 석화 리듬 4계절 중에서 여름이나 가을쯤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